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고 지금도 문자 참여, 전화 연결 참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라이징 스탁의 홍의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3153-2610번으로 들어온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 저기 LG전자요. LG전자를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10만 원에 40% 정도 갖고 있거든요. 10만 원에 40%요? 예.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그래서 풀어드릴까요? 제가 오를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예. 지금 조금 마이너스 한 16% 정도 되는데 예. 좀 더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좀 낮춰가지고 좀 더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가님들은 어떠신가 해서 전화드렸는데. 10만 원에 사셨으면 꽤 오래 들고 계셨어요. 네, 한 1년 정도 됐어요. 예, 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그래도 예.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된 상태고요. 네. 이 종목 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매수가 네. 오면은 빨리 팔고 나오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 빨리 팔고 나가고 싶어요. 예,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고요. 네. 비중이 40%로 적지 네. 않은데 LG전자 네. 말고 다른 종목은 없으신가요? 아,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건 더 마이너스라서. 아, 그러세요? 예, 웅진에너지라고. 네, 태양광 관련주로 분류가 네. 되죠? 예. 네. 웅진에너지는 뭐 얼마에 몇 퍼센트나 사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한 48% 정도 되거든요. 아, 뭐 수익 비중이 아니요, 마이너스 48%예요. 마이너스 48%요? 예. 박성일 연구원님께 일단 LG전자 추가 매수 네. 가능한지 목표가 설정 부탁을 드릴 네. 거고요. 네. 시간이 되면 저희가 웅진에너지도 함께 좀 봐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박성 전문가님. 예, LG전자가 하는 사업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아무래도 반도체 쪽을 반도체라기보다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 휴대폰, 스마트폰 사업부 이렇게가 나눠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LG전자가 그동안 부진했던 거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쪽에서 삼성의 점유율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업부 자체가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12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LTE 관련된 마케팅, 프로모션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기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수급이 따라왔죠. 지금 3개월 동안 300만 주 이상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LG전자가 시장의 주도주로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만 원의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비중을 더 늘리기는 약간 부담이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LG전자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럼 좀 더 공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서 20% 정도 사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는 가격을 여기서 잘 정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LG전자는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사이의 박스권을 뚫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92,700원부터 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 다시 반등을 해서 추세를 이어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봤을 때는 8만 원 정도 60일 이평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최근에 3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던 기관이 한 30만 주 정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10% 정도 물량을 내놨기 때문에 물량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LG전자, 두산인프라코 이런 종목도 이제 공매도가 좀 급증을 하고 있죠. 외국인 공매도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이 공매도 물량을 받아서 올려버린다고 하면 당연히 외국인 어쩔 수 없이 쇼크오버링 물량이 들어올 텐데 그렇지 않고 외국인이 공매도를 때릴 때 같이 기관 또한 매물을 내놓는다고 하면 LG전자의 주가는 의외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만 원대 초반에서 지지받는데 이 지지 여부가 기관 매수세에 따라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셔서 지금 아직은 지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장이라는 판단하에 공략을 하셔서 20% 정도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LG전자가 무너져 내리는데 그 과정에서 기관의 매물이 출회가 된다. 외국인 쪽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매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때릴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8만 원대 초반에서 기관 매수세 보시면서 한번 결정을 해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G전자 8만 원 선 붕괴 안 됐을 때 그 즈음에서 매수해 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웅진에너지로 수익이 마이너스 48%라고 하셨었는데 이 종목도 잠깐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인곳이나 웨이퍼, 폴리실리콘 가격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웅진에너지도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웅진에너지도 5,000원대 초반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일단 지금 지수 추세는 꺾였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게 웅진코웨이를 매각을 해서 웅진 그룹 측에서 웅진에너지에 대한 전폭적인 재무 지원 자체는 일단 방향은 결정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9,430원까지 갔던 웅진에너지가 7,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당분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웅진그룹 측에서 실제로 웅진코웨이에 대한 매각 작업을 구체화시켜서 대기업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 금액 자체가 결정이 된다고만 하면 웅진에너지 쪽에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해서 10,000원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마이너스 47%가 넘는다고 하시면 큰 기대보다는 일단은 마이너스 20%대에선 자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곳이나 웨이퍼 가격 자체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는 않죠. 웅진에너지가 물론 이대주주인 썬파워가 나갔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 봤을 때는 10,000원 정도만 염두를 해두시고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 혹은 매도를 통해서 태양광 쪽에서는 당분간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을 했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1404님께서 보내주신 우성사료인데요. 우성사료를 2,726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동성하이캠도 같이 문의를 하셨어요. 우성사료는 2,726원에 15%, 동성하이캠은 5,200원에 15%신데요. 손절도 고려 중이라고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예. 일단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교수, 그러니까 신경민 교수가 안철수의 이제 동기라는 부분, 그러니까 동기동문이라는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상승을 그동안 좀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기업 자체, 그러니까 지금 사료를 팔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 점유율 한 7이고요. 근데 이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3%.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봐도 그렇게 크게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테마주 성격상 등락폭이 상당히 좀 심한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선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이겠죠. 한 2,600원 정도. 그러니까 2,600원을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 고점으로 잡지 않니 일단은 단기 고점까지의 상승폭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총선이 마무리가 되고 대선 기간이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기에 가서 이제 안철수 씨가 지금 대선에 뭐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러니까 짧게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3,000원까지 그게 아니고 난 좀 더 길게 보신다 생각이 되면은 한 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성하이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실적주죠. 그러니까 실적이 우량한 지금 소형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밀화학이나 석유화 그 다음에 지금 우레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사업 뭐 신나라든지 이런 사업을 좀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주가 뭐 영업이익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좀 영업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5%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매출액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기업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년, 그러니까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800,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이렇게 크게 고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급등에 따른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죠. 근데 거래량이 증가되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1차 손절가는 이미 놓치셨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61선, 그러니까 지금 4,600원 라인, 그러니까 요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홀딩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다 아무래도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하이캠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온다라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5,500원까지 좀 설정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4,600원. 우성사료는 아까 좀 제시해드린 대로 2,600원은 손절가 좀 잡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1차 목표가는 3,000원, 2차는 한 4,000원까지 좀 설정해드리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봅니다. 한국항공우주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1959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매수가가 25,750원, 비중이 15%신데 작년 6월에 증시에 상장이 됐는데요. 그 즈음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매수하신 가격대는 상당히 좋으신데 차익 실현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PER 35배고 12개월 예상 PER도 20배를 넘게 주고 있죠. 이런 뭐 한국항공우주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실 것 같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높은 PER을 주는 건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수주를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 PER도 저 PER 상태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아주 높은 PER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 관련된 그 방산 관련 그 비행기를 수출하기로 했던 계약 자체가 무산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주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서 기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1개월 동안 지금 200만 주 이상 나왔는데 락앤락과 굉장히 유사한 경우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 PER을 받았던 락앤락이 실제로 실적이 좋지 않고 유상증자를 때리게 되니까 급락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42,000원부터 항공우주도 일단은 수주 물량이 계속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 PER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좀 형성하려는 노력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체는 개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식경제부를 비롯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한국항공우주가 하고 있는 항공기 사업 자체 그리고 완성품을 만드는 국내 유일한 독점 업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정책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 3만 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일단은 매도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만 원에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잉사와 MOU 체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건이 상승을 한다고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35,000원대를 넘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나오기 시작한 상황에서 기관이 일정 홀딩하고 있는 물량을 내놨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개인이 홀딩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개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욕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다시 홀딩하고 전고점까지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3만 원 깨진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냥 이익 실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35,000원, 3만 원 선 깨져도 그쯤에서 목표가를 설정해 보자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좋은 가격대에 사셔서 아직은 수익권 내에 계시네요. 한국항공우주 받으려고요.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일진 머티리얼죠. 일진 머티리얼즈요.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17,000원에 20%요. 17,000원에 20%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 뭐요? 손질을 해야 되는지 또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예,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들고 가도 되는 건지 분석해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팀장.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가장 궁금한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시장은 가는데 내 종목 오히려 좀 빠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조금 불만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다른 종목들, 뭐 IT 부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급등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아무래도 좀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게 일렉포일이죠. 일렉포일이라는 것은 이제 가전제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구리선 같은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PCB 판에 구리선 같은 거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국내 1위고 세계에서도 순위권에 지금 들면서 아무래도 지금 그 IT,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IT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일렉포일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될 경우에는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동률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밀리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밀리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7,000원이시면은 현재 손실이 어느 정도 좀 있으시긴 하지만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금 더 버티지 않은 관점으로 좀 가시고요.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생각하실 단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손절은 조금 생각을 좀 안 하시고 나서 오늘 이제 전저점을 좀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14,000원, 그러니까 14,000원 이 가격까지 만약 이탈이 하게 되면 일단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항선이 이제 61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61선과 121선이 다 밀집을 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거의 다 가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17,000원,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까지 1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되 거래가 증가되면서 만약에 저항선을 뚫어낼 경우에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4,000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홀딩하시는 관점이 좋다. 그다음에 지금 올해 만약에 점유율, 그러니까 지금 가동률이 좀 상승을 해갖고 영업이익이 좀 증가되는 흐름이 나오면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그동안 기다려오신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싸워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았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을 50% 비중을 실으셨고요. 12,900원이 매수 단가십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지금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은 아니신데 기업은행은 들고 가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업은 은행주 같은 경우는 우리금융을 필두로 해서 국민은행, 신한지주 모두 다 지난달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죠. 아무래도 대손 충당금을 쌓았던 부분이 이번에 유럽 위기가 조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실제로 이익으로 환원이 좀 되면서 실적이 대폭 크게 상향 조정이 됐는데 기업은행은 그렇지 못했죠.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 하면 일단은 정부 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피해주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중소대출이 많은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50pp 정도 지금 금리를 좀 인하를 했죠. 대출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 마진 축소가 조금 우려가 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지수는 조금 올라왔는데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대기업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중소기업들 대부분 경기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도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난 4분기에 대손 충당금을 3분기 비해 2배 정도 쌓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인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요. 올해가 아무래도 총선, 대선이 몰려있는 해이다 보니까 이런 포퓰리즘 정책들,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기업은행은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펀더멘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크게 이상이 없겠지만 얘기가 나오는 주식을 굳이 들고서 고생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가 전반적으로 역배열 상태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들고 가시는 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은행주는 피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수고하십니다 하시면서 STS 반도체를 지금 사보면 어떻겠습니까? 전망 어떤지 알고 싶다고 부산에서 보내셨습니다. 6844님의 종목인데요. 사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오늘 좀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손절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다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주가가 그동안에 좀 저항대였죠. 저항대인 61선에 대해서 좀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안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선에 대해서 지금 지지하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적인 부분이 뭐냐,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의 성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사, 그러니까 두 가지 기업 모두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여준다라면은 STS 반도체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61선 안착이 이루어진다면은 1차적으로 손절 라인은 121선. 지금 보시면은 121선이 지금 241선을 뚫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121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윗방향으로 1차적인 목표가 11,500원. 근데 거기에 이제 돌파가 되면은 한 13,000원까지 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시되 지금 현재 구간 비중은 너무 크게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아닌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STS 반도체 문자 상담했습니다. 자, 이제 또 전화 한 통 받아볼게요. 세 번째 시청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호남석유인데, 호남석유를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37만 2,500원. 37만 2,500원의 비중은요? 한 30%.
30% 정도 있으세요. 예,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제 길게 가져가도 되는 건지, 예.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리는지, 길게 가져가도 될 종목인지. 시청자님께서 그게 사신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걱정되시겠어요? 예. 저희가 좀 길게 봐도 될 종목인지 봐드릴게요. 원래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예, 그러세요.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되셨어요. 어떻게 평균 수익은 좀 좋으십니까? 평균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그래도 주위에서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잘하는 편이라고 그래요. 원금 잃지 않는 것만 해도 잘 하시는 원금을 것 안 잃- 같아요. 아직은 원금을 그렇게 잃었다듯이 그건 안 했어요. 아, 잃지는 않으셨고요. 네. 예.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호남 석유를 저희가 일단 봐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서연 전문가님, 호남 석유는 어떻게 길게 가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길게 가셔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지 구간을 좀 찾아야겠죠. 예. 최근에 이제 정유나 화학주에 좀 관심을 많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데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정유주나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개선율이 좀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유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가면 기름값을 무한대로 올릴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죠. 기름값은 계속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면 기름을 안 쓰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에 제품 가격으로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가를 할 수는 있어도 그 폭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일단 일정 가격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채소값이 오른다고 밥집에 갔는데 밥값이 무한대로 오르지 않는 거랑 똑같은 이유인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호남석유도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석유 화학 제품의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이런 원자재 가격을 중국이 좀 긴축이 완화를 해서 좀 수요가 상승을 해서 제품 가격 상승분으로 인상을 해서 수익이 좀 많이 나면 좋은데 지난달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매수를 해서 오버슈팅한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개인들이 유가나 이런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정유나 화학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다 떠넘기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야 분명히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유가가 이렇게 오버슈팅하는 구간에서 굳이 원자재 가격을 상승하고 있는 정유나 화학 쪽을 들고서 고생할 필요가 없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이렇게 무작정 받는 건 좋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야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양회를 통해서 중국이 지준율 인하 그리고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해서 부동산 경기도 좀 활성화를 시키고 긴축을 좀 완화를 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 화학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 소비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호남 석유와 가장 가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석유 화학 쪽은 큰 폭의 이익 개선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1년 정도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전 고점이었던 47만 5천 원도 충분히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수가 꺾일 때마다 정유 화학 쪽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비중이 30%라고 하시면 비중을 늘리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인데 지금 61선 지지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이때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10% 정도 비중 조금 더 늘리셔서 공격적으로 한번 호남석유를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좀 짧게 보죠. 대원 화성이고요. 1,280원에 30% 사셨는데요. 저가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을 보이면서 동전주라 그러죠. 1,000원 미만 그런 종목들이 뭐 급등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대원화성도 그러한 흐름으로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이런 종목에 접근하실 때는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거 좀 반드시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로서는 대원화성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벽지라든지 피역,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 좋거나 아니면은 뭐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거나 그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를 보고 지금 홀딩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8%의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지 않은 흐름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밑에서 받아주는 매수 수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단은 매도가 좀 더 강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그러니까 지금 종가상에 21선이 만약 이탈이 된다, 그러면 손절하시는 방법이 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테마로서 갑자기 좀 급등한 종목이고 오랫동안 지금 들고 간다고 해서 수익을 반드시 내거나 아니면 본전까지 오류하는 보장을 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위로 만약에 튀어 오른다면은 첫 번째 지금 뚫어내야 될 선이 1150원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좀 뚫어내야만 추가적인 지금 급등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1150원 부근에서 일단은 절반의 비중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본전 이렇게 매수하신 가격까지 홀딩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원 화성까지 오늘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는 오늘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해 논의합니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4.11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5천만 원 이상의 저축은행 피해자 예금 보호를 위해 예금보호공사 기금을 재원으로 피해 보전을 한 뒤 추후 예산 지원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닥을 헤매던 제조업 체감 경기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월 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80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앞서 1월 지수는 78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제조업의 업황 전망 지수도 올랐습니다. 3월 업황 전망 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84였습니다. 업황 전망 지수대로라면 다음 달 실제 업황 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G20은 유럽의 자구 노력을 먼저 점검한 후 유로존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G20은 현지 시각으로 26일 멕시코시티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충 규모와 시기는 3월 초 EU 정상회의 등의 결과를 본 후 3월 이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IMF 재원 확충 방식은 IMF와 회원국들이 차입 또는 채권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양자 차입 방식이 단기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데 합의했습니다. 소셜 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됩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가 1,761건으로 전년인 2010년 35건에 비해 500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3,800건으로 전년의 18,900건에 비해 26% 늘었습니다. 상담 유형은 반푼, 환급 거절이 32%로 가장 많았고 사이트 폐쇄 등 연락 불가 21%, 배송 지연 18%, 사기 의심 12%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신고가 빈번한 업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는 글로벌 뉴스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